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송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장이죠. 등기절차 총론. 등기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한 단원이 바로 제3장이에요. 3장. 근데 3장을 잘 정리를 하시면 이제 4장이라든지 5장에도 많은 도움이 되죠.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자, 이쪽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쭉 정리를 해보면은, 절차가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죠.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 법정 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기록하는 것. 기록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얘를 등기라고 하는데, 이 3장에서는 뭐를 정리하는 거냐면 이 법정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죠. 등기 절차니까. 이 법정 절차라고 하는 것은 큰 틀을 봤을 때는 신청을 하게 되면 등기관이 이제 무엇을 받아요? 등기관이 접수를 받고, 접수를 받으면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 해주는 거? 기록하는 거, 기록을 하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데, 3장에서는 이제 신청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의 블록으로 존재를 하고요. 신청 쪽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서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작성을 해야 돼요?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해서 이거를 신청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요. 기타 이제 무엇이냐면, 기타 첨부를 해야 될 첨부 정보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죠? 이 부분. 신청 쪽에서 한 블럭, 그 다음에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 쪽에서 이렇게 하나의 블럭, 그 다음에 심사를 해가지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것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범위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자, 신청에 있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두 가지의 개념인데,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직접 등기소에 가서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죠. 이 방문 신청의 개념은 반드시 등기는 어디 가서 해야 된다? 우리는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돼요. 즉 관할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방문 신청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냐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더라. 이거 전자 신청. 전자 신청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요, 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의 개념하고요. 전자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거하고, 근데 전자 신청을 하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요런 부분들.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345페이지를 보시면 전자 신청을 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전자신청은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일단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고요. 외국인도 특별한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법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된다?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할 수 있고요. 법인 할 수 있고, 외국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역 니은이에요. 외국인으로 등록을 한 경우, 그 다음에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거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전자신청을 우리가 하기 전에, 신청 전에 뭘 해야 된다? 사용자 등록을 해야 돼요. 1번이죠.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격자 대리인의 최초의 등기 신청 전에 어떻게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용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에 무엇을 해야 돼요? 등기소에 출석을 해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어디 등기소에 가야 되느냐 이거죠. 굳이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가서도 가능하고요. 동그라미 2번에 대한 내용이고 3번은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인감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인감.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뭐도 함께 인감과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사용자 등록을 누가 하는 경우에 자격자 대리인이 사용자 등록을 이제 하는 경우에는 그 이 위에 서류 외에도 자격자임을 또 증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격자임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보시면은 만약에 A가 자기가 등기를 신청할 것 같으면 자기가 전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자기가 등기소에 가서 뭐를 해야 돼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A가 누구에게 자격자 대리인에게 전자 신청을 무엇하게 되면 위임을 하게 되면 굳이 이 A는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돼요.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전자 신청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도 또한 사용자 등록을 해라. 그건 아니고요.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했을 때는 굳이 A는 사용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유효기간 보시면은요.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면은 3년이에요.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이더라 이겁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유효기간이 만약에 지나잖아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유효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미리 무엇할 수 있다?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연장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사용자 등록에 효력 정지해가지고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은 효력 정지하고 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효력 정지 및 해지는 전자문서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346페이지에 6번에 보시면 전자신청의 접수라고 써있죠. 언제? 저장됐을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기출문제 보시면은 22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가 되는데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1번은 왜 틀렸냐면은요. 전자신청을 하게 되면은 인감을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왜? 이때 사용자 등록했을 때 인감을 첨부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3년. 2번은 맞는 거고요. 2번은 맞고요. 3번에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해서 그 사유를 통지된다.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지만 다른 어떠한 전화라든지 구두라든지 모사 전송 방식도 가능합니다. 4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전자신청을 할 수가 없고요. 5번 전자신청에 취하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을 해야 돼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해야 된다. 자, 오른쪽에 보정사무 나와 있죠. 347페이지에 보정사무 해가지고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앞에 문제처럼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구두, 전화, 기타 모사 전송 방식에 의해서 통지를 할 수 있고요. 취하는 반드시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해야 될 것이고 사용자 인증을 또 받아야 돼요. 다만 이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전자 신청에 대한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 쪽에 이렇게 신청 쪽에서 다시 이제 와서 자, 등기를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볼 거죠. 당사자가 무엇을 해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아니면 일을 하지 못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근데 원칙이 있으면 여기 이제 뭐가 존재해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는요, 어떻게 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냐면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요. 등기관이 직권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무엇에 의해서 법원.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더라 이겁니다.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것은요. 후에 뭐 이의 신청에서 나오겠지만 이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에서만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쪽에서 등장을 하는 것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딱 4가지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4개. 4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무슨 명령? 말소 명령. 나중에 이의 신청에서 나와요. 말소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기록하라는 기록 명령이라는 것이 있고 결정하기 전에 가등기를 명할 수 있고 또한 무엇을 부기등기를 이렇게 명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명령자 들어갔다고 해서 다 명령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원에 의할 경우에는 단독에 의해서 가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원에서 촉탁해 주는 거죠.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이의 신청에서 등장을 하면서 오로지 몇 개밖에 4개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자, 347페이지를 보시면 촉탁에 의한 등기 있죠. 관공서는 이제 촉탁을 하는 것인데 신청이 아니라 촉탁이 되겠죠. 관공서가 촉탁을 할 것을 당사자가 무엇 해버리면 신청을 하게 되면 얘는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에 해당이 돼서 즉 이호가 되겠죠. 이호에 의해서 각하가 되더라 이겁니다. 여기서 이제 관공서의 범위는 바로 어디까지냐면 국가하고 국가 지자체. 국가와 이 지자체가 바로 무엇이다? 관공서의 범위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를 할 때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자, 347페이지로 오시면 촉탁에 의한 등기해 가지고 1번에 뭐가 써 있어요?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 촉탁. 그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의 이전 등기. 그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 권리의 말소. 체납 처분에 관한 압류 등기를 말소, 가압류, 가처분, 경매와 같이 처분 제한의 등기 등등 이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무엇이다? 촉탁에 의한 등기더라 이겁니다. 더 알아보기에 보시면은요. 관공서의 촉탁의 경우에는 출석주의 예외더라. 등기소에 우리가 이제 출석을 해서 등기를 하는데 관공서가 촉탁을 할 때라든지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출석주의의 예외 규정이다 이겁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347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신청주의 예외해 가지고 뭐가 나와요? 직권에 의한 등기가 나온다. 직권. 자, 직권에 의한 등기는요. 2가지의 개념이에요. 어떠한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 전제 조건으로서 하는 거하고 후속 조치로서 하는 경우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직권 등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쭉 정리를 해서 보시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구분이 돼요? 기입 등기가 있고 변경 등기, 그 다음에 경정 등기, 말소 등기, 그 다음에 멸실 등기, 회복 등기라는 것이 있죠.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자, 등기는 무엇에 따라서? 효력에 따라서 2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무엇? 종국 등기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로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집합건물, 기타 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가 기본이라든지 심화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직권 등기라든지 단독은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죠? 자, 빠르게 한번 보면은요. 원래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에요?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단독이지만
그죠? 체납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어떠한 체납 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 제한의 등기를 무엇하면 촉탁을 하게 되면 그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무엇을 한다?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의해서 임차권의 등기를 촉탁을 했는데 역시 그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돼. 왜? 그 촉탁받은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되겠죠.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변경 등기 쪽에서 직권으로 이제 하는 것은 불부합 통지를 받았다라든지 이런 경우라든지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에 의해서 주소 변경 사실이 명백했을 때 직권으로 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등기를 한다라든지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이 되면 부동산의 표시도 바뀌고 명의인의 주소가 바뀌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직권으로 변경 등기를 할 수 있고 경정에서 직권으로 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등기관이 자기가 잘못했을 때 직권 경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소 등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뭐 1호와 2호를 위반했다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 등기를 했을 때 그 중간 처분의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쭉 나오죠.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기타 쪽에서 이제 집합 건물 관련돼 가지고요. 대지권의 등기가 경료가 되면 후속 조치로서 대지권인 취지 등기, 건물만의 취지 등기, 토지만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직권에 의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문제 오른쪽 문제 한번 349페이지를 보시면 오른쪽 문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은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 대표적으로 1호와 2호예요. 2번에 보시면 관할 위반의 등기이지만 그 등기가 실체적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관할 위반의 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느냐 부합하지 않느냐 상관이 없이 무조건 무효이기 때문에요.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정답 2번이죠. 자,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는요.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이냐면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당사자 신청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공동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 권리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하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원칙이 있으면 여기서 뭐가 존재해요? 예외 규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 예외 규정은 어떻게 등기를 하는 거냐면 단독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단독 신청.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 단독 신청도 어떠한 순서대로 정리를 해요? 이렇게 보존, 변경, 경정, 말소, 멸실, 회복, 가등기, 집합건물 관련되어서 요 순서에 의해서 단독 신청을 쭉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요 부분 한번 제가 빠르게 한번 봐볼까요?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에 변경 등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표제부를 무엇하는 거? 표제부를 변경하는 거하고요. 갑구와 을구에 무엇을 변경하는 것이 있다? 사항란을 변경하는 것이 있는데 이 사항란의 변경 등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무엇하는 거? 등기 명의인의 표시를 변경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권리에 무엇이 있다? 권리의 변경 등기가 있는데 자, 명의인의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나타내요? 명의인의 표시는 성명이라든지 주소라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성명과 주소, 주민번호 바뀌면 무슨 신청의 경우는 혼자 가서 하면 되겠죠.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표제부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의 등기잖아요. 맞죠? 사실의 등기니까 얘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경정은 여기다가 변경 대신에 경정만 붙이면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요. 멸실 등기는 언제나 무슨 신청이에요? 멸실 등기는 단독의 개념이고요. 말소 등기에서의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무엇하는 경우,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단독으로 할 수 있겠죠. 누가 해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그 다음에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요. 혼동에 의한 말소도 단독 말소가 되는 것이고, 등기한 권리가 어떤 자의 사망으로 무엇했을 때 어떤 자의 사망으로 소멸했을 경우에도 이것도 무슨 신청이다? 단독 신청의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작년도 27일 때 나왔던 문제죠.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요. 요 가등기 명의인은 언제라도 자신은 단독으로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따라서 가등기 명의인의 뭐를 첨부하면,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누구도, 승낙서를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무엇할 수 있다?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회복에서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게 있겠죠. 만약에 회복등기의 경우에 상속등기를 했는데 이거 불법으로 말소가 되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가등기 쪽에서 여기 하나 나와 있고, 원래 가등기는 무슨 신청의 개념이에요?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의무자가 그래 너 혼자 가서 해 라고 등기 의무자가 승낙서를 써주면 단독으로 가등기를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유일하게 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할 수 있는 게 가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쪽에서는 뭐 규약상 공용 부분 취지의 등기라든지 규약상 공용 부분인 취지의 말소 등기 전부 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단독에 대한 거 쭉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27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350페이지에 보시면 기출문제 보시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골라라. 기억할 수 있고요. 니은은 공동이고요. 디귿은 상속하고 같은 개념 합병이니까 단독이고, 유중은 포괄이든 특정일을 불문하고 공동이고요. 지역권 등기는 공동이지만 요역지의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후속 조치로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직권으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따라서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억과 디귿이에요. 자, 오른쪽.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누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그 등기 권리자하고 누구랑 해요? 등기 의무자가 하는데, 등기 권리자하고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등기 신청 적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 이렇게 있죠. 그래서 부적격에서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태아. 즉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태아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읍면, 민법상 조합,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 능력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351페이지에 등기 신청 적격과 부적격이 있죠. 부적격만 보시면 적격의 자연인은요. 미성년자든 외국인이든 피한정 후견이든 피성년 후견이든 다 가능합니다. 다만 태아는 해제 조건설에서는 적격이고 정지 조건설에 있어서는 부적격인데, 판례는 뭐를 정지 조건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태아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는 거고요. 국가 지자체는 가능해요. 여기서 지자체는 시, 군, 구까지. 따라서 왼쪽에 4번에 읍면은 안 된다 이거죠. 법인 가능하고요. 비법인 사단 재단 가능하고요. 특별법상 도합은 가능하죠. 농협이라든지 수협은 법인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나 민법상 조합은 합유의 등기를 하는 것이지 조합 명의로는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기타 할 수 없는 거에 보면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라든지 뭐 직장, 주택조합 등등 이런 경우는 적격이 아니라 부적격에 해당된다 이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권리자와 의무자를 구별하는 게 있죠.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자 의무자와 절차법상의 권리자 의무자를 반드시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절차법상의 권리자라고 하는 것은 이득을 보는 자, 즉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되겠고요. 의무자는 무엇이다? 상실하는 자, 권리를 상실하는 자, 즉 불이익을 받는 자가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실체법상의 권리자라면 등기 청구권을 가지는 자고 의무자는 협력의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겁니다. 절차법, 실체법 알아두시고 쭉 넘깁니다. 353페이지에 기타. 여기서 이제 신청 쪽에서 이제 기타에 이제 어떤 것들이냐면은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무엇이냐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두 가지의 개념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대위 신청이 있죠. 자, 상속인에 의한 신청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누가 신청하는 거예요?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이렇게도 얘기하죠.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은 A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B하고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이 B하고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 이제 등기를 이제 계약금도 주고 중도금도 주고 잔금도 다 준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A를 뭐라고 표현을 해요? A를 매도인이라고 B를 무엇이라고 한다? 매수인이라고 하게 되면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 거죠. A하고 B하고 둘이 가서 등기를 하는데 여기서 A를 매도인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매수인은 등기 권리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둘이 가서 이렇게 공동에 의해서 등기를 가서 해야 되는데 A가 사망할 수도 있고요. B도 사망할 수도 있고 둘 다 사망할 수도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그럼 등기 어떻게 가서 해요? A가 사망하게 되면 그의 상속인 A-하고 B랑 가서 등기를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권리자인 B가 사망하면 A하고 B-랑 가서 등기를 하는 것이고 A도 사망하고 둘 다 사망하면 둘 다 A-하고 B-가 등기를 가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특징 첫 번째 등기 이전에 일단은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이해하셨죠? 생전에 유효한 법률행위가 존재를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등기 이전에 무엇 해야 돼요? 등기 이전에 사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더라 이겁니다. 거치지 않고 그 상속인하고 등기를 하는 거예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럼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겠죠. 신청 정보를 작성을 하는데 신청 정보의 의무자는 누가 돼요? A가 사망했을 땐 A-가 되는데 여전히 등기 기록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A로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신청 정보의 의무자하고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서로 이거 어떻게 돼요? 각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각하가 돼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각하 사유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리고 무슨 신청이에요? 여기서는 공동 신청이더라 이겁니다. 공동 신청이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중요한 부분이니까 알아두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고요. 기타 쪽에 보시면 기타의 상속 등기하고 기타라고 써있는데 기타의 개념은 이 경우에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냐고 이렇게 불일치하더라도 각하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냥 상속 등기를 보시면은요.
상속 등기는 그 원인이 상속이고 그 원인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고 단독이기 때문에 등기필증 인감의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기타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한 어떤 특징을 설명한 것이니까 알아두시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알아두게 보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가등기에 기해서 무엇을 했을 때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했을 경우에도 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즉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을 이때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대위 신청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채권자가 대위도 할 수 있고요. 구분 건물의 표시 등기라든지 수용에 의한 거, 멸실에 대한 거, 신탁에 대한 거, 체납 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를 촉탁하기 위해서 다 대위 신청 할 수 있다 이겁니다. 355페이지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해 가지고요. 원래는 이 그림상에서 A하고 B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누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대리인이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즉 A와 여기서 대리인의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에요. 그 방문 신청의 경우하고 대리인은 이제 방문 신청의 경우하고 전자 신청의 경우인데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대리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은 없어요. 누구든지 대리해서 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인이 자격자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즉 자격자 대리인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여기서 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자격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라든지 법무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격자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가 바로 무엇이 된다? 자격자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요 자격자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만이 할 수 있고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가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각하가 되지만 방문 신청의 경우는 굳이 변호사, 법무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변호사, 법무사만이 등기 신청을 업으로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업으로 할 수 있고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 법무사가 아닌 자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수가 있지만 업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 정도. 그럼 자 여기서 대리인이 누구일 때 변호사, 법무사일 경우에는요. 거기에 근무하는 누가 사무원이 등기를 신청을 할 수도 있고 무엇 할 수 있다? 보정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무원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무원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지방법원장으로부터의 허가를 받은 1인이어야 된다. 허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법원장이 허가를 만약에 받지 않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 사무원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무원은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사무에 의해서 밀어낸다 이겁니다. 자,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요. 성명하고 주소만 써요. 성명하고 주소만 쓰고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기록한다 그러면 X가 되는 거고요. 그럼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언제냐 이거죠. 존속 시기. 우리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말 그대로 대리인은 등기를 신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대리권의 존속 시기는 언제다? 등기 신청 행위가 종료됐을 때까지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존속 시기에 보면 신청 행위 종료 시라고 써 있고요. 신청 후에 또는 완료 전에 본인이나 대리인이 사망하여도 무효는 아니다 이겁니다. 자, 흠결에서는요. 대리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신청을 하게 되면 사무에 의해서 각하가 돼요. 근데 이것이 실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죠.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가 되는 거고요.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추인이 없더라도 그냥 유효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 기출문제 보시면은요. 다음은 등기 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번이 틀렸죠. 왜? 대리인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는 성명과 주소만 쓰더라 이겁니다. 주민번호 쓸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채권자가 대위 신청을 했을 때는 그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이것이 공문서든 사문서든 무방하고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 신청이다. 맞죠? 원인은 상속은 아니에요. 원인은 최소한의 상속은 아니고 법률 행위가 되는 것이고, 대리인의 신청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자격은 없으나 변호사, 법무사 이외에는 업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신청만 대표자 관리인이 하고요.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정답은 1번이죠.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어떤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신청에 대한 내용을 쭉 정리한 겁니다. 전자신청에 대한 것과 당사자 신청에서 공동신청, 권리자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격, 권리자 의무자가 또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에 단독신청에 대한 거, 명령에 의한 거, 직권에 의한 거,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등등 이러한 것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무엇에 대한 거, 신청 정보하고 첨부 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